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총선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열리지 않지만, 그런데 기리분들의 관심은 오늘 저녁 미국에 전부 다 쏠려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과연 지금 현재 CPI 예상은 어떤지, 그리고 그 외 다른 소식은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저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의 기르분들은 아마 오늘 좀 휴가처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CPI가 오늘 저녁에 공개되니까 거기에 대한 기다림이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은 CPI가 전년비 3.4%가 나와서 전달보다는 소폭 상승하지 않겠나 싶긴 하지만, 그런데 또 그 와중에 근원 CPI는 3.7%로 이는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CPI가 어떻게 나올지 사실 뭐 지금 예측은 거의 무의미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이 와중에 원래 미국 증시 랠리를 이끌었던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이 조금 큰 편입니다. 어제도 2%인가 3% 정도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인텔이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좋은 가우디 3 출시를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또한 구글도 악시온,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100을 대체할 수 있는 악시온을 공개하면서 말 그대로 경쟁이 심화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이제 앞서 나가고 그 뒤에 다른 업체들이 전기차를 쭉 만든 것처럼 엔비디아도 약간 그런 쪽에 이제 초입에 좀 들어간 거 아니겠는가 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미국 증시는 보합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더라도 그냥 뭐 보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과연 오늘 저녁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CPI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저녁 CPI가 공개되고 난 다음 5가지의 시나리오를 JP 모건이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뭐 거의 매달 보고 있긴 하지만 딱히 뭐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재미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CPI가 전월비 0.2에서 0.4% 상승으로 집계되면 애매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소폭 상승 한 0.5% 상승 아니면은 1% 정도 하락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JP모건이 봤을 때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0.3에서 0.4, 요 가능성도 3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 또한 소폭 상승하거나, 그러니까 0.2% 정도 상승하거나 혹은 1% 정도 하락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0.2에서 0.4 이 정도는 뭐 거의 비슷하고, 다만 증시 하락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정도로만 해석하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이 와중에 CPI가 기가 막히게 잡혔다, 0.1에서 0.2%가 나왔다, 이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한 1.5% 정도의 미국 증시 급등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하지만 그 반대로 0.4% 넘게 야 이거 물가가 이렇게도 되나? 라는 얘기가 나타난다면은 오히려 증시는 2% 넘게 하락하는 그러한 쇼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심플하게 말해서 높게 나오면은 증시는 하락하고 낮게 나오면은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는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가는 차익 실현이 나오며 소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인플레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죠. 그런데 어제 원유 시장은 최근 급등해서인지 차익 실현이 나타나며 1%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락에 뭐 별다른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차익 실현 이렇게 말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내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나타난다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이 와중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 나타나고 있죠.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현재 봉쇄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겠다, 다만 적이 우리를 방해하면은 이 정책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물론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현재 이란이 이스라엘을 조금은 공격하겠다라는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가 끼어들면은 너희 그러다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할 수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는 거 보고만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그나저나 이제 유가랑 호르무즈랑 도대체 뭔 상관인가 봤더니,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에 있는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무역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원유의 한 20%가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여기가 봉쇄된다면 당연히 유가도 난리, 해운도 난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조금 시끌시끌하고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것을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정학적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라파를 공격하는 날짜를 잡았다라고 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거 뻥카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니 길이 근데 뭐 이스라엘이 뭐가 부족해서 뻥카를 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는 반정부 시위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러한 전쟁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 여기에 대한 책임을 꺼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입지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외부의 적을 새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라파, 라파가 어딘지 일단 왼쪽의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가자 지구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여기가 라파라고 합니다. 이집트로 넘어가는 그 위치. 여기를 이제 공격하면은 딱 깔끔하게 뭐 처리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제사회는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라파 인구는 불과 20만 명밖에 안 되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피난민이 유입되면 무려 150만 명이나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나면은 민간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고 불과 얼마 전에 민간인 학살 이러한 얘기가 나왔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되는 위치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야 이건 또 뭔 일인가 싶긴 하죠. IS가 테러 예고를 또다시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러고 보니까 IS가 러시아를 테러한 게 좀 잠잠해져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 그런데 이 IS가 프랑스의 챔스 8강에 테러를 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테러 경고가 나타났으면 경기를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요. 그걸 취소하는 것 자체가 IS가 노리는 수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다만 당연히 엄중한 경계를 하면서 오늘이라고 합니다. 오늘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한 테러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나 진짜 오나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챙겨야 될 소식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인 석화 1분기가 바닥이고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 신호까지 나타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코로나 때 기억나시나요? 왼쪽에 보시는 이 효성화 그때 첫 출발이 5만원이었는데 무려 50만원까지 1년도 안 돼서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다른 화학에 관련된 친구들도 몇 배씩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원동력은 바로 사이클이 빠르게 돌면서 실적 기대감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클은 당연히 끝났고 왼쪽에 오다시피 효성화학 다시 5만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10분의 1 토막이 난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이클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되고 이제 저점이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다는 거겠죠. 그리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년 연속 이미 적자를 내고 있는데 올 2분기에 빠르면 흑자 전환 가능성이 나온다고 하고 이제부터 실적 상승세가 나타나면 주가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이 태양광, 전기차처럼 여기도 저가 밀어내기가 나타난다면 예전에는 이 석화에 대한 기술이 우리나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제는 많이 따라와서 중국에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석화는 경쟁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생각보다는 뜨겁지 않을 것 이런 얘기는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업사이드가 좀 줄어들었다 뿐이지 분명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주가는 상승을 할 겁니다. 이러한 사이클 산업은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SK하이닉스도 거의 저점 대비 3배나 올랐죠. 사이클 산업은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기본이 2배 오른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거의 한 2.5배 정도 올라간 상황이고 아마도 올해 말 정도면은 저점 대비 3배까지 오를 가능성도 분명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화학에 관련된 친구들도 분명 최소 몇십 프로 이상의 수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쯤 내가 이러한 화학기업을 공부를 해볼지 기름분들이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내년쯤 되면은 아마 빵긋빵긋 웃는 그러한 주식 중 하나가 화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항구가 주차장이 된 이유. 현재 유럽 항구들이 주차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며 전기차 판매 확대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전기차가 대세였기 때문에 아무런 운송 계획 없이 무조건 수입을 한 바 있었는데 생각만큼 차가 안 팔리자 하역된 차들을 찾아가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유럽은 물류 대란을 여전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업체가 차를 옮기려고 해도 트럭을 몰 운전자도 구하기가 어렵고 수송용 트럭 수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완전 유럽 항구는 주차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유럽이랑 미국 입장에서는 태양광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 관세 등 그러한 규제를 검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연식을 변경했는데 가격을 줄여요. 자, 이거는 그만큼 자동차가 안 팔리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 기릿은 이런 것 때문에 저 PBR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동차주를 매우 나쁘게 봤었습니다. 어쨌든 차량이 안 팔리는 거 뭘로 알 수 있나 봤더니 원래 연식 변경하면 자동차 가격이 100만원 오르는 거는 국룰이었습니다. 국룰. 그런데 최근에는 연식을 변경했는데 판매가를 동결시키거나 오히려 낮추는 사례까지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현대기아가 올해 연식 변경을 진행한 모델은 모두 7개입니다. 제네시스, G90, 코나 전기차, 아이오닉5, 아이오닉6, 스타리아, K9 이렇게가 있는데 이 중에 제네시스랑 K9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리긴 했지만 그런데 나머지 5개 모델의 판매가는 작년보다 낮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팔리는 차는 계속 팔리고 있습니다. 1분기에 가장 많이 팔린 차들 10개 중 7개가 SUV라고 하는데요. 세단에 비해 넓은 실내 공간과 실용성, 안정성 등에서 SUV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기릿도 이제 제일 처음에는 세단을 타다가 지금은 SUV를 타고 있는데 확실히 SUV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디 혹시나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콩 박아도 안 죽겠다는 그런 안정감이 분명 있는 걸 아마도 기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장점이 분명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SUV를 선택하고 있고 1분기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뭔가 바로 소렌토, 그 뒤를 산타페, 그리고 카니발 이런 것들이 이어졌는데 그렇다면 5등이 세단인가 봤더니 5등이 세단이 아니라고 하네요. 바로 포터가 5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분기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 5년 동안 판매량 5위 안에 세단이 들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할 정도로 세단의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걸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테슬라 2분기 전기차 판매 감소 예상. 자,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 대중화되기 전 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의 인도량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역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참고로 캐즘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제품이 나오면은 보통 우리가 얼리 어답터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쫙 사고 난 다음에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살 사람들은 다 사고 하지만 그때부터 잠시간의 침체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부터 이제 일반 대중들도 막 그거를 사기 시작하면서 대세 상승이 시작한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그 골짜기 있죠. 그거를 캐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전기차 시장이 지금 딱 캐즘 상황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실적이 나빠질 것을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하고 물론 최근 들어 이틀 연속 로보택시의 영향으로 상승하긴 했으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차가 안 팔리는데 로보택시가 도대체 뭔 상관인가 이렇게 말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상승하긴 했으나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는 의문점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테슬라도 아마 마지막 저점을 향해서 이번에 달려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든 테슬라든 아마도 올해 나타날 저점 그거를 잘 잡는다면은 내년에 우리의 계좌가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우리가 반도체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야 2차 전지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반도체를 왜 사냐?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었죠.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이클을 잘 타고 나면은 야 그때 반도체 버티길 잘했다 이러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아마도 2차 전지가 내년에는 그러한 모습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소식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9,700만원을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1억 300만원까지 올라갔다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비트코인 지금 현재 1억 내외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호재는 있습니다. 홍콩에서 2분기 중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난 다음부터 계속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홍콩에서도 미국처럼 빠른 시간 내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비트코인 이제 랠리를 좀 펼치지 않겠나 이러한 예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과연 반감기 플러스 그 다음에 홍콩 이제 비트코인 ETF 소식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 비트코인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많이 올라간 만큼 조금 쉬어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미국 증시 나이스하게 끝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하이요.